4. 상위 0.1% 수험생들의 VD. 일본의 후쿠이 가지시게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두뇌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평범한 사람의 학습 능력을 수제 수준으로 향상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동경대 의대 부속병원 재직 시절부터 두뇌와 학습 능력에 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그는 이 방면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는데, 그가 처방하는 학습 능력 향상 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공부와 시험에 대해 긍정적인 VD를 하라. 그러면 학습 능력이 기적적으로 향상된다. 이것이 전부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시험은 취직할 때까지 계속된다. 취직한 뒤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 시작된다. 어쩌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시험을 치러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치러야 하는 시험은 언젠가 끝나더라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간접적으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험이 어서 끝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 지구에는 시험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시험을 즐긴다. 시험을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장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한다. 전국 석차 상위 0.1%에 속하는 학생들, 수석 졸업생들, 수석 입사자들, 각종 승진 시험에서 선두로 달리는 사람들이다. 한때 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다. 1천여 명은 학생이었고 500여 명은 직장인이었다. 수능 및 고시 합격 수기, 인터뷰, 책 등을 통해서 발견한 이들 1,500명의 공통된 학습 비결은 공부를 즐긴다는 것이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미없는 공부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진짜로 공부가 즐거워진다. 그리고 성적이 수직 상승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발견을 책과 강연, 그리고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공부를 즐기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걸까? 답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 관한 자료를 뒤지고 또 뒤졌다. 마침내 나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VD가 달랐다. 필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학창 시절에 가졌던 공부 및 시험 VD는 부정적인 것 일색이었다. 나는 늘 공부가 싫었고 시험이 두려웠다. 공부하면 떠오르는 것은 부모님의 답답한 얼굴, 선생님의 짜증스러운 얼굴, 방정식 이후로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수학 참고서, 가슴에 한기가 느껴지게 하는 성적표 등이었다. 그런 영상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도 그 부담스러운 영상들을 생생하게 VD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1,500여 명의 VD는 나와 달랐다. 그들은 공부, 시험하면 부모님 또는 아내의 환한 웃음, 선생님 또는 상사의 신뢰하는 눈빛, 손에 잡기만 하면 진도가 척척 나가는 각종 책들,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시험 결과표 등을 떠올렸다. 원래 그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VD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500여 명 중 원래부터 학습 능력이 남달랐던 사람은 1,100여 명이었고 나머지 400여 명은 보통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다. 즉 1,100여 명은 본래부터 긍정적인 부위들에서 공부를 즐기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 사람들이었고 400여 명은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부위들에서 공부를 즐기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었다. 쉽게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다. 공부 천자들의 두뇌 단련법.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은 해마와 전두엽에 분포하고 있는 A10 신경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베타 엔도르핀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분비되는데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을 상승시키고 전두엽을 자극해서 학습 의욕을 촉진한다. 쉽게 말해서 수제나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두뇌 속에서 베타 엔도르핀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들의 두뇌 속에서 베타 엔도르핀이 햇빛처럼 무수히 쏟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베타 엔도르핀은 전체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천재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베타 엔도르핀과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분비되는데 두뇌 속에서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것을 막아 해마와 전두엽에 분포하고 있는 에이텐 신경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뇌 속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의 특징은 공부할 의욕이 없고 공부가 즐겁지 않고 수업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자신이 없다는 것 등이다. 참고로 말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은 코브라의 맹독에 준하는 독성 물질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에 의해서 주로 발견된다고 한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란 한 번 본 것을 마치 디지털 카메라로 찍듯이 두뇌 속에 저장하고 불러내는 능력을 말한다.
뇌과학자들과 두뇌 생리학자들은 사람은 누구나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왜 이런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는 걸까? 왜 수학 천재들이나 물리학 천재 같은 사람들만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걸까? 뇌과학자들과 두뇌 생리학자들은 이 주제를 치열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발견했다. 천재들과 달리 일반 사람들이 두뇌는 미세한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포토그래픽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현실에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른다. 공부 때문에 걱정하고 시험에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공부가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은 있는 힘을 쥐어짜도 그리지 못하지만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 쉽게 그린다. 전교 1등, 전국 1등, 사내 1등하는 자신의 모습은 감히 상상할 엄두조차 못 내지만 평범한 성적을 받은 자신의 모습, 시험을 망친 자신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상상한다. 자신의 소망을 파괴하는 비들을 매일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날마다 스스로 두뇌 속에서 코브라의 맹독에 전하는 독성 물질이 쏟아지게 만든다.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며 해마와 전두엽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그 결과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부위들이 현실이 된다. 실제로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망친다. 노르아드레날린은 포토그래픽 메모리에 치명적이다. 혹시 당신은 수업을 들어도 머릿속에 분명하게 정리되는 것이 별로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도 중요한 내용을 번번이 잊어버리곤 하는가? 한 번 읽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노트에 정리하고 연습장에 여러 번 써보아야 비로소 외워지는 사람은 아닌가? 만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포토그래픽 메모리 사용에 커다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당신의 부정적인 VD가 이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평범한 학습 능력 또는 열등한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부위들을 바꾸면 두뇌가 변한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각종 시험에서 기적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부위들을 바꿔야 한다. 성적이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상관없다. 무조건 공부를 최고로 잘하고 시험에 거뜬히 합격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리다 보면 두뇌가 서서히 변화한다. 노드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찼던 두뇌에 베타엔도르핀으로 가득 차고 뇌파는 알파파 상태가 된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연구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 바둑 명인들이 대국을 할 때 나오는 뇌파, 컴퓨터 이상으로 정확한 암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암산할 때 나오는 뇌파가 바로 알파파다. 알파파는 평범한 사람이 두뇌 속에 잠들어 있는 포토그래픽 메모리의 전원을 켜는 스위치이기도 하다. 당신이 학생이라면 틈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음 그림을 생생하게 그리라. 1.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즉시 이해하고 두뇌에 새기는 자신의 모습. 2. 교과서와 참고서를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 3. 보는 시험마다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그림과 그 수직 상승선이 마침내 1위에 가닿는 그림. 4. 당신의 성장을 벅찬 감격의 눈으로 지켜보며 한화하고 박수 쳐주는 가족과 친구와 선생님의 모습. 5. 당신의 공부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당신의 뒤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6. 당신의 공부 비법이 세상의 화제거리가 되어 매스컴에 보도되고 책으로 출판되는 그림. 당신이 수험생이라면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다음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라. 공부가 안 될수록 더욱 열심히 그려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살아난다. 1. 당신이 이미 공부한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 그림. 2. 당신이 지망하는 대학 또는 직장으로부터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결과를 받는 모습. 이때 하나님 진짜로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 더욱 좋다. 3. 당신의 합격을 모두가 축하해주는 그림. 가족, 친구, 선생님이 합격을 축하한다. 내가 합격할 줄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광경. 4. 당신이 친구들에게 합격 기념으로 한턱 내는 그림.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한턱 내는데 들어가는 돈을 살짝 아까워하면서도 합격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합격 대신 승진을 대입하면 된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매일 간절하게 그리는 그림은 현실이 된다. 당신의 현재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간절하게 생생하게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시험은 다가오는데 공부한 것도 없고 모의고사 성적은 갈수록 곤두박질이고 앞날을 생각하면 눈물과 한숨뿐이라면 합격한 자신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라. 당신이 원하는 직장이 따로 있어서 원서를 넣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때문에 정작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 힘들고 괴롭다면 그럴수록 원하는 직장에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그려라. 눈물이 날 정도로 진실하게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간절하게 그려라. 너무 열심히 그림을 그린 나머지 당신이 이미 합격해서 대학생이 되었고 취직 또는 전직이 되었고 승진이 되었는데
지금 잠시 지나간 수험 생활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믿을 정도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려라. 당신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기적이 찾아온다.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고 당신의 그림이 실제가 된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깨워라. 미국 초등수학 교과서를 편찬한 세계적 수학 교육자인 서울교대 배종수 교수와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 음식점을 창업한 하림각 남상해 회장이 바로 극한의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비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시험에 합격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배종수 교수가 28살 때 일이다. 그는 6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교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첫 번째 관문은 수학 검정고시에 합격해 중등학교 수학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4년제 대학교 수학과 졸업생도 풀기 어려운 문제만 출제되는 통에 합격자가 전국을 통틀어 한 명 수준이었던 것이다. 청년 배종수는 잠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머릿속에 온통 불가능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첫째, 그는 문과 출신이어서 미적분을 배운 적이 없다. 둘째, 시험 준비 기간이 고작 6개월 뿐이었다. 6개월 안에 고등학교부터 대학 과정까지 독학해야 했다. 그래도 도전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문제를 풀기는커녕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괴롭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수학자들을 원망하고 욕하다가 마지못해 책을 붙잡고 펑펑 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청년 배종수는 그렇게 4개월을 보냈다. 하지만 교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시험 부위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합격한 자신의 모습과 교수가 된 자신의 모습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 간절하게, 진실하게, 절절하게, 생생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다. 내가 인터뷰를 했을 때 배종수 교수는 당시의 심정을 인생을 걸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당시에 나는 목숨을 걸고서 부위들을 했다라고 표현했다. 청년 배종수의 긍정적인 부위들은 두뇌를 베타엔도르핀과 알파파로 가득 채웠다. 베타엔도르핀과 알파파는 사람이 두뇌 속에 잠들어 있는 천재적 학습 능력을 깨우고 포토그래픽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는 두뇌 안의 미세한 오작동을 바로잡는다. 청년 배종수의 두뇌는 긍정적인 시험 부위들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천재의 두뇌로 변화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꿈에 그리던 중등교사 자격증을 손에 쥐게 했다. 배종수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보곤 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정년을 앞둔 나 배종수 교수의 모습이었다. 낙엽이 뒹구는 캠퍼스,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 배종수, 내 강의를 열중해서 듣는 학생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지 시험을 한 달에 앞둔 시점부터 서서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험 20일 전에는 나 자신이 놀랄 정도로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곧바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감고 있던 눈을 뜬 것처럼 수학이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마침내 나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지금 배종수 교수는 28살 때 목숨을 걸고 그렸던 VD대로 살고 있다.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림강 남상해 회장의 VD 이야기를 온 마음에 다해 듣기 바란다. 청년 남상해는 자장면 배달 시절 국제관광공사에서 요리사 지망생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지망하는 중식 부문은 5명을 뽑았는데 신청자가 무려 300명이 넘게 몰려들었다. 다들 중국 요리로 제대로 배울 쟁쟁한 사람들이었다. 청년 남상에는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적이 없었다. 게다가 시험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는 생계를 위해 자장면 배달을 계속해야 했다. 요리를 배울 시간도 없었고 여건도 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상에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는 꿈을 포기하는 대신 RMVD 공식을 사용해서 꿈을 이루는 것을 선택했다. 청년 남상에는 마음속에 상상의 주방을 차려놓고 요리 실습을 VD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가 얼마나 생생하게 VD를 했던지 상상의 요리 속에 들어가는 조미료 알갱이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추었다고 한다. 더불어 자신이 요리 시험을 완벽하게 마친 모습, 자신의 요리에 감탄하는 시험관의 모습, 합격자 5명 안에 당당히 들어간 자신의 모습 등을 생생하게 그렸다. 비현실적인 행동을 비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운명의 합격자 발표날 요리 실습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부이드만 했던 남상에는 요리 실습을 열심히 하고 부이드는 하지 않은 295명의 쟁쟁한 실력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했다. 국제관광공사 연수생이 된 뒤에도 그는 실습과 더불어 부이들을 지속해서 1등 졸업생이 되었고 연수생활 1년 만에 워커힐 호텔 조리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부이들이 하지 않은 또는 남상해만큼 간절하게 부이디하지 않은 다른 4명의 합격자는 남상해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 조리과장과 주방장이 되었다.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남상해 회장은 말한다. 해도 안 될 때, 도저히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좌절을 안다. 피할 곳 숨을 데라고는 없을 때 느끼는 절망감을 안다. 그럴수록 현실에 맞서 싸워라. 희망을 품어라. 희망은 절망적인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
짜장면 배달 시절 나는 아침마다 상상의 기아집을 지었다. 그 기아집 안에서 나는 내가 배달 일을 하던 중국집보다 더 큰 음식점 사장이 돼 있었다. 위기가 기회이며 벼랑 끝에 선자가 가장 강한 법이다.